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그래도 시장이 안도할 만하게 나오면서 3대 지수가 탄력을 받아준 거였는데요. 빅스 지수도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특히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100달러 선이 깨졌었는데 다시금 104달러 선까지 올라오면서 반도체 주들의 투심이 살아날지 주목이 됩니다. 경기가 주는 이 키워드의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경기 우려감 속에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너나 할 것 없이 흔들렸다가 오늘은 그 우려가 완화되자 일제히 다시 힘을 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의 연속성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어제장 이야기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쉬웠으나 선전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장의 큰 폭의 변동 대비 우리가 좀 선전한 걸로,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 대비 지수가 선전한 걸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는 0.4%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시장을 장악했던 주요 이슈들 한 3가지로 꼽아볼 수 있겠죠. 미국의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의 주요 섹터가 부진했던 것이 국내 종목군의 충격으로 이어졌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이 하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개별 이슈가 있었죠. S&P에서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소식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화약세, 엔케르트라이드 청산 물량이 일부 많이 진행이 됐을 거다. 정확하게 추산이 좀 어렵습니다만 일각에서는 75% 정도 청산이 됐다라는 보도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엔화 강세가 조금 진정되는 흐름이 보이자 시장은 그래도 버텨내는 힘이 작용됐고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을 감내하고 준비를 했던 시장이었죠. 장 막판에 기관 수급이 유입되면서 낙폭을 꽤 줄였던 것은 시장 수급적 측면에서 모처럼 좀 긍정의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외 섹터에서 블랙 먼데이 지난 월요일에 급락을 딛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주도주단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건설, 조선, 방산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약바이오는 하반기 내내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 수주, 모멘텀으로 또 다른 삼수겸장 섹터로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어제 종가가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1.4% 상승세, 바이오시밀러, 제약바이오의 기존 대장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 올라왔죠. 5%의 상승 확인이 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크게 흔들림도 없었고요. 흔들렸던 날 그 다음 날 모두 다 만회하는 흐름으로 빠르게 상승세로 회복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5% 이상 오르면서 29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반도체 외 진영에서 그래도 한 축을 든든히 잡아주고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일부 투자자들에겐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어제 코스피 쪽의 큰 이슈로는 부동산 대책 이슈가 있었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잠시 후 그 내용은 살짝 더 짚어볼 거고요. 코로나19 재확산 이슈 속에 관련한 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기록했고요. 2차 전지 쪽은 테슬라의 태국 투자 철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태국의 한 언론 보도가 있었죠.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살펴봤더니 우리에게 투자하려던 테슬라 철회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것의 원인을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꼽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국내에서는 요즘 배터리 화재로 인한 우려감이 좀 크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 심리가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어제 내렸고요. 이것을 방어해준 쪽이 바이오와 엔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는 나름 선전한 하루로 마무리가 됐고요. 호재보다는 지금 악재 완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장은 악재다라고 반응을 했다가 이제는 악재가 조금 한 발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호재에 완전히 민감해질 수 있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나친 패닉 공포에서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대기 모드에 들어갔던 어제였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오늘 밤 사이에
새벽 사이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수요일인가요? CPI도 발표 대기 중에 들어가 있는 시장입니다. 자, 바붐 온, 바이오의 붐은 온다 혹은 왔다. 올해 2분기부터 해서 계속 바이오는 제자리를 유지해주고 있었죠. 플랫폼이나 바이오텍을 중심으로 움직였다가 최근에는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많이 이동한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일주일 내내 코로나 관련주들의 강한 시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섹터를 받쳐주는 그 근간은 바로 금리 인하라는 자금 조달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큰 힘이 자리하고 있고요. 자,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품귀 현상, 코로나19 그 시절 우리 마스크 부족해서 엄청나게 사재기 했었고요.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감기약. 2022년도 방송인데 코로나 이후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중국이 봉쇄를 한다라고 해서 중국에서 모든 것을 사재기한다 이런 뉴스 전달하면서 당시에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세를 같이 살폈던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현실로 진단키트가 833%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입원 환자가 늘고 있고 진단키트 품귀 현상 재고가 바닥났다. 고위험군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휴가철인 만큼 8월 달까지 계속 코로나 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보도 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죠. 어제 진단 쪽에 PC에 진매트릭스, 녹십자 MS, 오상헬스케어 급등 흐름, 상한가 종목도 굉장히 많았네요. 치료제와 백신 종목에 서울제약과 그린생명과학도 상한가, 마스크, 비대면, 음압 혹은 기타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메가ICS가 맥이 I가 아니고 어입니다. 오타인데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WHO에서 엠폭스 확산에 보건 비상사태 재선언을 검토한다. 뭐 이런 보도까지 있었죠. 원숭이 두창 엠폭스 얘기 또 오랜만에 듣게 되는데 이것이 같이 힘을 실어주면서 진 매트릭스와 녹십자 MS가 상한가에 가는데 좀 더 힘을 싣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물론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었던 이번 주 시세였습니다만 진단키트 쪽은 재고가 다음 주에 풀린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동 등을 잘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다음 주도주는 무엇이 될까 계속해서 같이 고민해 나가고 있죠. 상반기 주도주였다가 단기 낙폭이 과대했던 이쪽에서 나올지 아니면 뭐 뉴스는 많은데 뭔가 약간 애매한 원전과 IT 부품 쪽에서 힘을 좀 받아줄지 하반기에 조정 후 빠른 반등을 주면서 굳건한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나 조선 방산 의료기기가 될지요. 조선 같은 경우는 카타르에서 LNG선 20척에 대한 발주를 낼 거다 이런 보도가 아침에 또 추가되기도 했는데 그중에 10척을 이미 한국이 확보했다 뭐 이런 내용이요. 계속 조선에 대해서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시세적으로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낙폭과대에서 반응을 하는 것은 단발적인 것 말고 최근은 건설과 게임이 그래도 조금 빈도수로는 꽤 잦게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방어단에서는 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의류 쪽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잭스미스 주력 브랜드의 활약이 있었고 중국 매장 출점에 대한 모멘텀 기대를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이 어제 상한가에 좀 한몫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리 인하 섹터로는 이 정도 볼 수 있겠는데 건설과 어제 종목으로 봤을 때 실적단의 CS윈드가 반응했죠. 대선 불확실성,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면 해리스 진영의 섹터로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약간 심리적인 위축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CS윈드가 어제 실적 내놓고 그러한 대선 불확실성을 뚫고 강하게 급등을 보였어요. 19% 정도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62,500원.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겠고요. 이렇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나 CS윈드 외에도 실적 종목으로서 CJ ENM이 어제 10% 급등했습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혹은 눈물의 여왕, 선제업고 튀어 지속된 흥행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을 전하기도 했네요. 불안할 땐 역시 실적일까요? 실적에 좀 강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는 건설이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88 부동산 대책, 6년간 수도권에 4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그린벨트 해제에서 신규 택지 8만 가구를 발굴하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15년에서 3년으로 이런 내용이 담기면서 어제 건설주도 올랐고요. 그 내용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투자증권에서 국내 건설 수주액이 미약하지만 반등하고 있다. 정말 최악이었던 이 주택 쪽의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이 드러났고요. 건설주들의 회복이 한 2주 사이에 조금씩 감지되고 있죠. HDC 현대산업개발 저희 개장 전 성공전략 김경준 부장의 유망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14% 상승세 나타냈고요. 함정남 차장님이 건설주 조심스럽게 계속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GS건설도 어제 11% 폭등이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한 건설 섹터 전략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악구 봉천동의 그린벨트 지역을 많이 갖고 있다는 SG 세계물산이 20% 급등했습니다. 동전주긴 합니다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CS윈드 살펴보겠습니다. 해리스 때문에 올라가나? 해리스 쪽으로 약간 기운이 집결되고 있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그 전 거래일에 이미 CS윈드가 오를 때는 그냥 정치적 혹은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오르는가 싶었는데요. 열어봤더니 결국 실적으로 오른 거였습니다. 실적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데이터가 나왔죠. 매출액 기준 YOY 106%, 영업이익은 200% 이상 급증을 나타냈습니다. 거기다가 CS윈드는 나름 삼수겸장의 조건을 어제 갖춘 느낌이었어요. 금리 인하, 신재생 섹터에는 모멘텀이 되고요. 해리스 진영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신재생에는 당연히 모멘텀일 겁니다. 거기다가 실적이 뒷받침됐죠. 한마디로 실적과 수주와 내러티브가 쌓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CS윈드 보시면 상반기에 40% 정도 빠졌고 하반기에 조금 개선되다가 8월에 급등을 어제 상승까지 포함해서 나타냈다. 이 말은 즉슨 손 나가기가 좀 쉬운 자리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수급을 열어봤더니 기관이 올해 상반기 내내 누적 순매도가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기관의 수급 빈집이었던 것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어제 아마 강한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풍력 쪽은 50조 해상 풍력 입찰 시장이 열린다는 정부 관련한 여러 가지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좀 모멘텀을 받았었죠.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 않길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자, 수급 빈집 이야기 잠시 후에 또 다른 섹터도 살펴보겠고요. CS윈드 하니까 문득 해리스가 생각이 나서 관련한 뉴스 하나를 연결고리로 추가해 봅니다. 미국 스카이뉴스, 뉴스위크 등에서 스위프트가 미국 대선 후보로 누구를 지지할지 암시한 것 같다. 테일러 스위프트 이야기는 빼놓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연예인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됐죠.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녀의 공연장 근처에 경제와 물가가 함께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죠. 그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고 관련한 강의까지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 불문, 성인의 50% 이상이 스위프트의 팬이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가 누구를 지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바이든을 지지했던 바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뚜렷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밝히지 않았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 이후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 뒤에가 바로 중요합니다. 본인 외에 여기 백댄서 분이 이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해리스와 닮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각종 SNS, 유튜브 등에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암시를 줬다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그림자는 공연 중에 자주 나타나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런 기대를 가졌다라는 것에서 일단은 체크해두는 해리스 관련주 국내 트레이딩용입니다. 체크해
두고 가보도록 하죠. 자, CS 윈드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한번 훑어봤네요. 자, 또 다른 삼수겸장으로는 방산을 꼽아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방산, 조선, 미용 의료기기 이렇게 기존의 전력 푸드 뭐 이런 삼수겸장 종목 외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실적 부분에서 국내 방산 4개사 영업이익이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주는 이미 3년에서 5년치 수주 잔고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측면에서도요. 방어주인데 수출주이기도 하고요. 불안한 정세 속에서 끊임없이 스토리가 더해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증권에서 퀀트 기준으로도 방산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코스피가 급락했던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 미중 무역 분쟁 이슈, 코로나 이슈, 고금리 시작점 그때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떨어진 직후에 회복하는 섹터를 봤을 때 항상 방산도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것을 짚고 있습니다. 방산 외에 엔터나 상사, 제약바이오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경우 연말에 기관수급 빈집 섹터가 유리하다라고 말하고요. 방산은 기관수급 빈집 종목이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방산 섹터는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띄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상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방산주에 대한 적극 매수 의견 하나증권에서 나오기도 했네요. 무슨 종목을 탑픽으로 들여다봤나라고 살펴봤더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수주잔고 70%가 수출 물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거보다 돈 더 받고 팔 수 있어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겠죠. 다만 1개월 정도 인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거래 정지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거라서 그 부분은 참고하자라는 내용 같이 담겨 있습니다. 방산에 대해서도 살짝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밤을 장악한 뉴스는 요 2가지 일단 꼽아봤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떻게 나오는가 시장은 주목하고 있었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실업률을 약간 선행하는 데이터라서 시장이 요즘 더 부쩍 주목합니다. 고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거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보다 조금 높게 나오긴 했는데 시장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컨센과 이전치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가 조금 예상보다 줄었다라는 것은 고용 침체 내러티브가 약화 그러니까 고용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나름 의미하고 있죠. 거기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미국 노동 악화 우려를 이것이 잠재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용 악화, 경기 침체 우려가 일단은 이 데이터로 살짝 누그러지면서 시장은 경기가 탄탄할 수 있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이야 이런 쪽으로 힘이 좀 실려가는 모습이었죠. 그것에 반응하며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 보고 있나? 일라이릴리의 실적이 나왔죠. 근데 그 전날에 나왔던 노보노는 좀 실망을 안겨주면서 어제 국내에서 비만 당뇨 치료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보였었는데 일라이릴리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컨센 대비 순이익이 50% 그리고 젯바운드 쪽의 매출은 무려 컨센 대비 52% 상회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연간 매출 전망치도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비만 당뇨 치료 종목의 반등을 일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장에서 그러한 반응이 나왔죠. 자, 3대 지수는 모두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하회한 점 경기 우려가 완화됐죠. 일각에서는 휴가 복귀했고 허리케인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됐던 곳이 가동이 재개된 영향이다. 그래서 또 다음 주는 어떨지 모른다.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일주일간 주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고용 부분이요. 그러다 보니 하락을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 등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반발 매수세와 함께 반등을 줬습니다. 자, 다만 유가와 천연가스는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서 계속된 상승을 유가는 4일째 올라가고요. 천연가스 오늘의 상승폭은 미약했으나 그래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에 에너지 흐름도 저희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경기 우려가 완화되면서 10년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를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고용이 견고하고 채권 수요가 조금 줄어든 영향이고요. 종목으로 봤을 땐 반도체와 전기차, 자동차 쪽이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우려가 완화된 덕분 엔비디아가 6%,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 같이 올라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테슬라도, 리비안도, 루시드도 모두 함께 올라줬습니다. 메타도 4% 상승했는데요.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인스타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 비밀 협정을 맺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SNS 프로그램에서 광고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작용이 됐고요. 4% 상승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9% 급등을 했네요. 호실적과 매출 전망이 올라간 점, 그리고 FDA로부터 비만 치료제가 수면 무호흡증에도 치료 성능이 있다라는 것에 승인 기대감까지 같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급등, 비만 치료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는 그 시리즈에 좀 부합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밖에는 중국이 AI 알고리즘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에 바이두나 알리바바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 그 가운데 완연하게 이제 초록불을 짙게 띄고 있는 반도체 쪽의 회복, 경기 우려 완화로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밤사이 또 폭등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엔비디아나 테슬라 관련 ETF가 모두 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라이릴리로 그 전에 하락을 극복하는 비만 쪽, 일라이릴리도 올랐지만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9% 상승이었고요. 일단 노보노도 같이 갑니다. 7%. 친환경 쪽이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태양광, 풍력, 전기차. 다만 앨범알 이런 리튬들도 좋았는데 썬파워는 아무래도 며칠 전 파산 신청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45% 급락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 엘프뷰티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사실 EPS 기준으로도 예상을 상회했고요. 총이익률도 예상을 상회했고 순매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빠지는가 살폈을 때 연간 가이던스 중간치가 소폭 미스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엘프뷰티가 워낙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받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도 하락의 이유로 찾아본다면 가격을 올리면 수요와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찌 될지는 봐야겠죠. 일단 실적에 강하게 반응해주지는 못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게임주. 게임은 정말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NC소프트와 다른 게임 일부 너무나 극명한 갈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시간 외에서 넷마블 실적이 나왔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보시다시피 모두 예상치보다 크게 늘어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효과로 인해서 2분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좋은 실적을 내놓고 시간 외에서 넷마블 4.7% 상승했습니다. 나혼랩 IP를 갖고 있는 것이 부각되면서 DNC 미디어도 8% 상승세. 나온랩 효과로 인해서 일어서는 이 두 종목의 혹은 게임주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연결고리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그리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관련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가운데, 진단키트는 다음 주부터 이제 부족한 게 조금 물량이 풀리면서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진단키트 쪽에서 요로 인한 변동이 있을지는 좀 살펴야겠고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너무 부족하다, 치료제가 부족해서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 관련한 치료제 종목들 한번 체크가 더 필요한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기 매매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한해서 한번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연결고리로는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에 추가된 이슈,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냥 다른 스타일의 언론 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지속되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그래서 12일에 환경부 혹은 산자부, 교통부 등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얘기를 살펴드렸었고요. 환경부 측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잘 챙긴 기업에 차등 지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흘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제 정리해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천안 첨단산단의 송전망 공사가 이제 지난달 말에 끝이 났는데 송전선 35km를 건설하는데 무려 22년이 걸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력망 확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보여주는 단면이었고요. 결국에는 이 전력망 혹은 전력 인프라를 세팅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쪽에 사회적 관심을 좀 야기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변압기, 전선, 기자재 쪽 이렇게 일단 기존에 분류해뒀던 종목군들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연결고리로 뉴스와 종목이 연결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가고 있고요. 자, 8월, 7월, 8월 압도적으로 바이오 진영이 훨씬 좋은 시세를 보였었죠. 그런데 밤사이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오니 희망도 가져봅니다. 반도체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반도체 AI 쪽이 지금 AI로 돈을 번다라는 시기가 지연되는 그 의심이 많이 옅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AI에 대한 확신이 다시 진해지게 된다면 이쪽으로 또 수급이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주요 섹터 간의 수급 이동을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 중기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10시 반에 중국의 CPI와 P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중국은 그동안 저물가 디플레에 대한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런 쪽이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중국도 한번 꺼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연결고리 중국 준비해봤습니다. 의류나 화장품 혹은 중국 관련 기업들, 여행, 카지노, 호텔, 엔터 콘텐츠, 게임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죠. 잊었던 섹터들 한번 그냥 이런 게 있었지 기억해 보시라고 연결고리 넣어봤고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2시 30분경에는 밤사이 반도체 시세의 연속성을 좀 자극해줄 만한 내용이죠. TSMC의 7월 매출이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게 나올지 아닐지 상황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장중에는 게임주 내에서 컴투스 실적 발표되니까요. 같이 호흡하시면서 저희 방송 꾸준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여러 내용들 담아봤고요. 이제 섹터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 시장 고민 도와주십니다. 미국에서는 고용에 대한 나름 견고함을 확인하고 3대 지수가 강하게 올랐고요. 경기 우려가 좀 옅어지니 거의 전 섹터가 반등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게 설레발일지 오늘 또 하필 금요일이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경기에 대한 우려는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든지 가격 지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당장 경기 침체 놓을 가능성은 낮고요. 내년에 이 주제로 계속 시장 안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가깝게 최근에 왜 경기 침체라는 주제가 주목이 되었냐라고 하면은 연준은 고용과 물가를 중심으로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용과 물가 데이터 같은 경우가 경기 침체를 야기할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어요.
우려감이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기에서 연준에서 자금을 걷어들이는 이 부분이 동시에 되는 게 유례 없기 때문입니다. 없었던 사례가 있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경기 지표 같은 경우,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당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요인을 찾아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구나라고 찾습니다. 그러면 그 요인이 제거가 되면 시장은 반등이 나오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기 침체는 당장 오지 않으니 시장 변동성은 줄어드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식 비중을 급하게 줄일 필요는 없는 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군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반도체 얘기 정말 지겹도록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것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섹터라는 거죠. 네. 지금 반도체 보유하시는 분들 정말 오래전에 사신 분들 아니고 최근 진입이라면 좀 많은 분들이 손실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 주시면. 우리가 사이클 투자 같은 경우를 고려를 할 때 사이클의 하단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해요. 그런데 8분응선을 넘어간 사이클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고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합리적인 가격대,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진입을 했다가 가격 방향성이 내가 생각한 부분이랑 다르다라고 하면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IT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요. 거의 사이클의 상단 근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슈퍼 사이클이니까 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 그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근거는 수요입니다. 우리가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AI,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여기에서 회수되는 부분이 없구나. 라는 게 시장에서 우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거시켜주는 요인이 디바이스에서 나오든 다른 제품에서 나오든 네. 그걸 보여주면 다시금 사이클 상단을 뚫고 가겠죠. 그런데 그걸 못 보여준다라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박스권 흐름이겠죠. 가격 매력도가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가 나오고 변동성은 커지고 이게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슈퍼 사이클 여기에서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비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요를 자극할 만한 무언가가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이 사이클의 상단부이기 때문에 업사이드보다는 오히려 변동 속에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냉정하게 보고 가야 된다라고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으로 확인받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보유자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합리적인 가격 이합니다. 삼성전자 합리적인 같은 가격. 경우는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좀 상단 부근에 와 있었죠. 그런데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네.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그러면 여기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우선은 끝나지 않았고 근데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시장의 요인이든 이 종목의 요인이든 시장 요인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은 바뀐 게 없어요. 다만 시장에서는 수요를 확인하겠죠.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는 건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5만 원대 그 정도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테크의 조정의 빌미는 경기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데이터는 침체가 아니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테크 같은 경우는 다시금 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종목으로 들으니까 명확하게 와닿네요. 이제 살짝 마음이 무거웠다가 다시금 마음이 풀려가는 느낌입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것은 아랫단 소부장 종목에도 좀 동일한 의견으로 저희 적용하고 보면 될까요? 소부장 쪽은 전공정은 계속 시기를 좀 늦춥니다. 예, 하반기에 3분기, 4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고 실적은 네. 부정적이겠죠. 가동률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HBM과 관련해서 후공정단의 국사나 이쪽을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테크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조 5천억까지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2조 원 그 이상 그럴 때 이 종목을 공격적으로 사는 건 아닌데 가격 조정이 그래도 접근할 만한 가격으로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말씀 주신 내용들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반도체 외 진영, 그러니까 반도체가 상반기 같진 않을 것이야 라는 것을 다 눈치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외 진영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뭐 방산이든 조선이든 여기저기서 치고 나가요. 거기다가 금리 인하 이슈와 맞물리면서 신재생 일부에서 힘을 내는데 어제는 CS윈드 상승 특징주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했습니다. 거의 20% 급등이었는데요. 뭐 실적 수주, 거기에 해리스, 뭐 수급 빈집 여러 개가 맞물렸어요.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관점 전략 주세요. 신규 매수는 좀 약간은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더 보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10% 정도 수익은 더 발생할 수 있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서 매출 볼륨이 늘어나는지 여부입니다. 즉 수주가 발생하는지 여부고요. 네. 취소됐던 뭐 베스타스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풍력을 공격적으로 보셔도 돼요.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은 고객사와의 가격 재협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긍정인 부분은 이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 자릿수 중반은 개런티 된다라는 점이에요. 이거를 깔고 간다라는 거죠. 이 수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 볼륨이 늘어나는 만큼 한계마진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100억의 매출이 발생을 할 때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중반이었어요. 그러면 200억이 넘어가는 구조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중반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실적이 이제는 붙어 나가는 상황 안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 마진을 확인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풍력주를 볼 때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냐라고 하면은 수주가 나올 때. 그런데 개연성으로 보면 금리 인하기죠.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여기에서 금리 인하기니까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에 베팅하느냐 아니면 실제 수주를 나오는 걸 보고 확인하고 가느냐거든요. 저는 보통 투자를 할 때는 후자의 무게를 듭니다. 가격을 더 주고라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명확하게 이사님의 논리 저희 전달을 받았고요. 그럼 문득 궁금한 게 아니죠. 이건 섹터 얘기 다 하고 가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자, 게임주로 가볼게요. 네. 게임주에서 곳곳 조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또한 금리 인하 시기 낙폭과대 성장주로 주목받을 여지 등도 있습니다. 특히나 게임은 또 이제 코인 쪽에 반등하면 좀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밤사이 코인도 괜찮았고요. 어제 넷마블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게임주 볼까요, 말까요? 게임주는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에요. 이 핵심을 짚어주신 게 이번에 유동성 시장의 최종적인 피날레는 비트코인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게임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고요. 물론 뭐 신작에 대한 스케줄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신작이 출시되고 방향성이 긍정이라고 하면은 실적 시즌이 되어서 종목은 반응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거 이 매크로 환경 안에서 가격에 대한 지표의 변화가 중심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게임주가 반응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피날레는 비트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게임주 내에서 뭘 바라볼까요? 크래프톤입니까? 아니면 넷마블일까요? 아니면 정말 사람들의 원성을 많이 들었던 NC나 펄어비스일까요? 크래프톤은 좀 편안한 투자의 스타일이신 분들은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된다라고 하면은 노이즈가 많은 우리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 이 종목을 보죠? 이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겠죠. 비트코인 시세가 변할 때는 관련해서 최악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저도 살짝 언급을 피했던 두 종목을 딱 얘기해 주셨네요. 위메이드와 컴투스. 비트코인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눈여겨볼 법하다라는 점 살펴주셨습니다. 게임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까 하는데 농심입니다.
다시 한번 라면에 초점 맞춰야 되나요? 시장은 베타를 키우셔도 돼요. 좀 공격적으로 이제는 뭐 시장이 조정, 소위 말해서 개파락이 나왔을 때는 주식을 채워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죠. 종목은 농심을 갖고 왔어요. 이게 좀 웃긴 변이 있는데 한켠에서 우리는 실적 시장에서 실적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당장의 실적보다는 시장에서는 하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미국 이 공장 같은 경우가 신구 가동이 나타나면 여기에서 가동이 되는 만큼 매출이 붙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2,200억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전용 마트에 가보면 라면이 잘 팔리는데 비율이 예전에는 삼양식품의 불닭 시리즈가 한 5에서 6, 그다음에 농심 제품이 한 5에서 4 이 정도였다고 하면은 농심 제품이 지금은 6에서 7 정도로 좀 올라갔어요. 이 변화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주가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적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더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 카테고리 변화가 좀 나타난다라는 점을 무게를 두고 이제 살펴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로? 목표가는 1차로 50만 원을 우선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40만 원인데요. 손절가에 대한 의미는 크게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매수에 대한 아이디어가 훼손됐을 때 그때 매도를 해도 되기 때문에 손절가에는 무게를 두지 않겠습니다. 웅이삼촌의 이 단어 선택이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뭔가 고급지고 진중한 느낌. 훼손됐을 경우. 네, 이런 거 저도 한 번씩 써먹어야겠네요. 자, 농심에 대한 얘기, 목표 주가, 손절 라인에 큰 의미 두지 않고 긍정의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방어 섹터이기도 하나 수출 섹터에 들어가 있는 농심 살폈고요. 저희 ASR 게 하나 있습니다. 한샘이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네. 때마침 타이밍이 좋은 게 어제 시간외에서 현대리바트가 실적 내놓고 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한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건자재라든지 인테리어 쪽 기업들의 실적이 좋습니다. 하츠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현대리바트 또한 그런 모습들이기에 지금 뭐 가격단의 변화도 있죠. 금리 인하, 그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에 강세에서 방향 전환, 이런 매크로 지표도 우호적인 상황이다 보니까요. 한샘은 보유를 하고 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한샘까지 AS 받아봤고요. 제가 앞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이사님이시라면 지금 현금과 각 섹터 비중을 어떻게 하실지가 좀 궁금했어요.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치면 네. 그걸 어떻게 배분하실 거예요? 3억 정도는 현금. 3억 현금. 그다음에 나머지 7억 중에서 50%는 테크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뭐 기존의 주도주들, 예, 변압기, 식품 이런 쪽, 화장품,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요 정도로 집중을 하고요. 중소형주로 퍼뜨릴 시기는 이제 곧 도래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대형주 위주, 그다음에 실적주 위주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치료되는 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이사님은 조심스럽지만 이런 코로나 관련주나 이런 트레이딩 안 하시나요? 트레이딩은 아주 공격적으로 합니다. 네, 공격적으로 하는데 보시는 분들께서 이게 제가 만약에 흥분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개별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가치게 흥분이 되잖아요. 네.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주식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분들도 있겠지만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면에서 위로받고 배우게 되는 오늘입니다. 또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웅이삼촌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